자, 1번 문제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연립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는 x의 범위라든지 혹은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연립부등식이니까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직선을 그려서 나타내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1번 일단 위쪽에 있는 식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x-2가 1보다 작다인데 마이너스 1을 우변 2항에서 x와 상수를 분리해야 되죠. 그럼 2항하면 3 이렇게 될 테고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위에 있는 거 놔두고 아래 있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위에 있는 x가 3보다 작다랑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수직선 나타낼 때 그 값을 포함하면 이게 색칠한 동그라미 마이너스 3보다는 크죠.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를 만족하는 모든 범위가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 x가 3보다 작다. 3을 칸 칠 필요까지는 없고요. 적당히 오른쪽에다 3 쓰시고 3보다 작다. 그럼 3보다 작은 범위 다른 방향으로 빗그림을 친 다음에 서로 겹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어디가 겹치냐면 여기서부터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겹치네요. 따라서 1번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죠. 자, 2번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넘기고 여기는 1은 우변으로 넘기고 여기는 x를 좌변 여기는 7을 우변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3x에서 마이너스 3x가 넘어가면 6x가 되고 1 이렇게 남죠. 그 다음 아래 있는 식은 2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x가 좌변에 남고 부등은 안 바뀌고 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식은 양변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양수로 나누면 부등은 안 바뀌고 6분의 1보다 크다. 밑에는 마이너스 5라는 음수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2가 되는데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6분의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럼 어디 겹칩니까? 그러면 그렇죠, 여기가 겹치죠. 정답은 6분의 1보다 크다,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x를 좌변으로 넘기고 여기는 2를 우변으로 넘기면 좌변은 2x가 남고 우변은 2가 남죠. 밑에는 식 마이너스 x가 2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x가 돼서 좌변은 마이너스 x만 남고 9가 이렇게 2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겠죠. 양변 위에 2를 나누게 되면 x는 1보다 크다가 되고 밑에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좌변 x, 부등호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둘의 동시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1을 포함하지 않고 1보다 작은 값만 갖고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럼 1을 포함하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두 색깔에 공통범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1보다 작고 1보다 큰 거에는 공통범위가 없죠. 그럼 결국은 1이 겹치냐고 묻는 건데 1은 왼쪽 거는 없는데 오른쪽 게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도 안 겹칩니다. 결국은 겹치는 범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자, 4번 2x가 좌변 넘어가죠. 마이너스 x가 남고 플러스 6이 우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남아요. 밑에 있는 식은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남고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남고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자, 위아래를 동시에 위에는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좌변 x, 우변 5,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쪽도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좌변 x, 부등호 반대로 바뀌고 우변 5가 됩니다. 그럼 5를 기준으로
하나는 5보다 작거나 같고 5를 포함하고 5보다 작은 값. 하나는 5를 포함하고 5보다 큰 값. 그럼 둘의 겹치는 범위는 그렇죠. 5가 겹치죠. 따라서 x는 5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 2번 문제처럼 부등호가 연속적으로 나온 부등식은 이렇게 1번씩 하나 세우시고 이렇게 2번씩 하나 세우셔서 이거를 연립해서 푸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풀이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라는 얘기죠.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등호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는 풀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1번씩 하나 세우시고 그 다음은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2번씩 하나 세우셔서 둘을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좌변은 3x 플러스 2 우변에 있는 2를 가로를 분배하게 되면 2x 플러스 16 이렇게 1번씩 하나 그 다음 2번씩은 2x 플러스 16과 5x 플러스 2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2x를 좌변 넘기고 플러스 2를 우변 넘기면 좌변은 x가 남고 우변은 14가 남겠죠. 아래 있는 식은 5x를 좌변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남고 16을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4가 남겠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죠.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x 3분의 1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선생님이 어제 말한 대로 자꾸 이게 아침에 이걸 일찍 일어나자마자 일찍 와서 수업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을 틀리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릴게요. 자, 여기서 이 계산이 틀렸어요. 2를 분배하는데 12가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1번씩, 그 다음에 이렇게 2번씩. 1번씩은 좌변이 3x 플러스 2, 우변이 2x 플러스 12. 그리고 밑에 있는 식 2x 플러스 12, 5x 플러스 2. 자, 좌변 넘기면 여기는 x가 남죠? 플러스 2를 이렇게 우변 넘기면 10이 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남고 플러스 12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남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그럼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면서 x가 3분의 10보다는 크다. 따라서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3분의 10은 3점 얼마 정도 되니까 왼쪽에 일단 숫자를 두고 얘보다 크다. 이쪽으로 가고요. 10은 오른쪽에 이 값을 포함하며 왼쪽으로 합니다. 겹치는 범위 여기. 따라서 x는 3분의 10보다 크며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등호가 붙죠?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유형 중에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이 이제 숫자, 상수로 되어 있는 꼴이고 하나는 절대값을 제외하고 우변에 있는 게 숫자가 아니고 이제 문자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풀이가 약간 다릅니다. 물론 둘 다 같은 풀이 하나를 풀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풀 필요 없고 간단하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중1 때 우리가 절대값을 배웠죠. 절대값 안에 만약 네모라는 어떤 수든 문자든 있다고 칩시다. 절대값 네모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의미가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죠. 그럼 네모라는 이 수나 문자가 여기는 절대값 의미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럼 네모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럼 원점이면 수직선의 정가운데 0을 표시하시고 7이면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7이라는 얘기는 오른쪽 7칸 플러스 7도 있을 테고 왼쪽 7칸 마이너스 7도 있겠죠. 근데 그 값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7을 포함하지 않고 7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보다 큰 숫자가 되죠. 근데 이쪽도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숫자, 여기 있는 숫자. 따라서 저 네모는 큰 양수값인 7보다는 크고 또는 그 7에 음수를 붙인 마이너스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되죠.
이걸 그대로 왼쪽으로 갈게요. 이거를 네모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 설명드렸던 절대값 3x-2가 7보다 크다. 그럼 풀이가 두 가지죠. 절대값 안에 드는 x-2 절대값을 풀어낸 겁니다. 걔가 7보다 크다. 이 풀이 하나 있을 테고, 또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2가 절대값 벗고 나오면서 -7보다는 작다. 큰 양수보다는 크고 작은 음수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간단한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여기는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돼서 위에 있는 식은 3x9가 되고, 양변을 9로 나누게 되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며,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이게 플러스 2가 생김에 따라서 3x는 -5보다 작다가 되죠. 양변 3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x가 남고 우변은 -3분의 5보다는 작다. 근데 위에 있는 것도 이쪽 범위니까요. 위에 있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이 가운데 또는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요. 근데 이제 만약 부등호 방향이 반대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옆에다 풀게요. 3x-2의 절대값이 7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번에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으려면 원점이 여길 때 오른쪽 일곡한 플러스 7, 왼쪽 일곡한 마이너스 7. 걔보다 작아야 되니까 두 값을 포함하지 않고 이 거리보다 멀리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죠. 그래서 3x-2가 양수값인 7보다는 왼쪽에 있지만 음수값인 -7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부등식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3x-의 범위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양변에 2를 더하세요.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2를 더하면 좌변은 -5, 부등호 안 바뀌고 3x, -2가 없어지면서 오른쪽은 2를 더하면 9가 되죠. 자, 다시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로. 그래야 x가 나오니까요. 여기 3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3분의 5, 우변은 3 지워지고 x 3. 그래서 여기 정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클 때와 작을 때 풀이법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이건 풀이법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로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게 2번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절대값을 풀어야 부등식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절대값을 벗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달리 말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절대값이 양수란 뜻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어지고 x-3이 그냥 나오겠죠. 오른쪽은 부등호 그대로 두시고 원래 있는 식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좌변에서 저기는 좌변에 있는 절대값이 벗고 나오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는 저 x-3이 0보다 작습니다. 등호는 어느 한쪽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붙였으면 오른쪽은 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 안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의 음수인 숫자는 절대값을 벗겨낼 때 바깥에 가로를 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죠. 이건 중1 때 배운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x 플러스 3. 절대값만 풀었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9-2x. 자, 이제 각각을 이제 마무리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게 -x가 넘어가면서 좌변은 3x가 되고 우변은 -3이 넘어가면서 12가 남죠.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약분되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얘가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떤 범위 안에서 나왔던 답이냐면 이 범위 안에서 나왔던 답이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답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둘의 연립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x는 3보다 커나 같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x는 3 이상 4 이하 이렇게 1번의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1번 조건에서 절대값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2번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넘기면 네, 플러스 x가 남죠. 3이 이렇게 넘어가면 우변은 6이 남습니다. 그럼 결국은 얘도 또 답이 아니죠. 얘만 답이 아니고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 x가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6보다 작거나 같다. 둘의 동시범위죠. 3보다 작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네, 여기가 되겠죠.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 2번의 정답은 이겁니다. 그럼 답을 쓸 때는 1번 답 또는 2번 답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답은 좀 더 줄여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쓴 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좀 더 간단하게 쓴 게 좋겠죠. 수직선의 이 두 개의 범위를 나타내 본다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 범위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범위는 3보다 작으면서 색깔 좀 분리할게요. 3보다 작으면서 3을 포함하지 않고 3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번도 답이 되고 또는 2번도 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답을 전부 다 섞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번도 되고 2번도 답이 된다는 뜻은 여기도 답이 되는데 3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4를 가지고 있고 얘는 3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3보다 작은 건데 다시 말하지만 공통범위가 아니고 색칠된 건 다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답은 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답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4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된다는 뜻이래요. 중간에 3도 빠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답을 최대한 간단히 쓰게 되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은 수업 시간에 아마 선생님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등식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좌변을 인수분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창 앞에 2차 부등식이니까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면 그 x 앞에 있는 개수 음수를 처리해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다 1, 2, 3번은 모두 다 제곱계수가 양수인데 여기 있는 이 4번만 제곱계수 음수죠. 그래서 4번 풀 때는 양변을 음수를 처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제곱계수를 양수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근이 만약에 구해진다는 얘기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저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풀이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작 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두 개 값 중에 큰 값보다 크고 작은 값보다 작아지며 두 개 값 중에 작은 값보다는 크고 큰 값보다 작은 사이 위치가 나타난다. 자, 1번 같은 게 아마 그 케이스일 거예요. 자, 1번 문제.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5x 여기 x 여기 1 여기 1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는 5x-1 x-1 걔가 0보다 작답니다. 근데 이게 만약 부등식이지만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그 x값은 5분의 1과 1이 있죠. 근데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2차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니까 이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두 개 값 중에
작은 값인 5분의 1보다는 크지만 x는 큰 값인 1보다 작아서 두 개의 값 사이에 존재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이값이라고 이제 배웠던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2번 갑시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풀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차 분동식 풀 때는 판별식 0보다 클 때랑, 지금 1번은 판별식 0보다 클 때였죠. 두 번째 판별식이 0과 같을 때, 세 번째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3번 문제가 판별식이 0과 같을 때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지우고 3번을 먼저 풀고 2번을 설명드릴게요. 3번. 이게 잘 보니까 2x, 2x, 여기 3, 3. 둘 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2x.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묶습니다. 이렇게 제곱이 되죠.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건데,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양수를 집어넣어도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실수라는 얘기죠. 실수를 제곱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실수를 제곱하면 보통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0을 제곱했을 때만 0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답은 없어요. 근데 0과 같은 거를 만족하는 답은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제곱 밑에 있는 이 가로가 0이 될 때, 0을 제곱했을 때는 0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답은 2x-3이 0이 될 때 이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2x는 3이 되고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3이 정답이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분의 3이 범위가 아닌 값으로 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의 풀이는 풀이가 두 가지인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도 되고, 지금처럼 식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어떤 책들은 이런 걸 외우라고 돼 있는데, 뭐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냐 작냐를 따라서 뭐 해가 무수히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값만 갖는다거나 해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우라고 돼 있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내용이 이해가 불편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래프로, 좀 이따 하시면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2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2번이 이제 이 케이스일 겁니다.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오죠. 근데 허근은 허수기 때문에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죠. 이게 양인지 음인지 알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허수는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풀어서 뭐 근이 두 개 나왔다고 해서 뭐 큰큰 작작 사이값 이렇게는 못 푼다는 얘기예요. 허수니까요. 크기 비교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풀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으로 이해하는 방법, 아니면 그래프로 이해하는 방법. 그럼 식으로 이해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한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묶습니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니까 그거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해서 상수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배웠었죠. 마이너스 10을 반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25가 돼야 이게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 26이 있네요. 그럼 여기다 1만 더하면 26과 서로 같아져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 묶어줍니다. x-5의 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아까 잠깐 하지 않았었나요?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이 수는 항상 0보다 커놨죠. 근데 거기다 1까지 더했네요. 그럼 따라서 이 좌변식은, 좌변에 있는 식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가장 작은 값이 0인데 0에다 1을 더했으니까 이 식의 가장 작은 값은 1이 되고, 1 이상의 값을 얘는 항상 같기 때문에 1 이상의 값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같다를 만족하지 않지만 크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 항상 참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다 답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정답이 돼요. 이렇게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제. 이거 살짝 지울게요. 4번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만 나누면 이제 부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리고 부등호는 반대로 바뀝니다. 자, 이건데 이것도 결국은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이게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4분의 d. 그럼 짝수의 판별식은 풀이가 x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20. 이거 0보다 작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만약 0보다 작아지면 근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허수를 가지고 대소 비교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일반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식을 아까 잠깐 했었죠. 이번 문제 풀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야 되죠? 부등식인데 왜 갑자기 그래프를 그립니까? 여기는 2차식을 는 y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우변도 똑같이 는 y라고 쓰게 되면 y는 0이 뭐냐면 이건 x축이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포물선이 나오죠. 근데 이거 판별식 0보다 지금 작아요. 그렇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근이라는 게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근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은 근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 x축과 안 만난다는 뜻이니까 공지에 붕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x축, 이게 포물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봅시다. 얘를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보지 마시고 포물선으로 보세요. 여기는 0은 0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x축으로 보세요. 그 작다를 이제 부등호로 보지 마시고 위치 관계.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아래에 있다. 누가? 포물선이. 그 밑에 있는 그래프한테 물어봐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 야,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니? 있으면 그게 해입니다. 근데 이게 포물선이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꼭 다시 잘 복습하셔야 돼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죄송한데 D는 할 의미가 없습니다. D는 계속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뿐이지 이론적인 문제를 못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렸던 이거 판별식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로 바꾼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큰 작작 아셨죠? 크면 큰큰 작작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이게 판별식 0과 같아져서 중근이 발생하게 되면이죠. 중근이 발생하면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이것도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 봐도 풀어도 되는데 이건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풀이 돌려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꼭 다시 해보시고 안되면 학원에서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래요. 자, 5번 연립부등식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위식과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위는 1차 부등식, 아래는 2차 부등식이죠. 그냥 가볍게 두 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 1차 부등식은 2x를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3x가 남을 테고요. 우변 넘어가면 얘가 플러스 3이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윗거는 x가 1보다 크다가 되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죠.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4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8, 여기 5.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가능하시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까 했던 겁니다.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죠. 이게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8과 5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차식이 0보다 작으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이값이죠. 사이값. 그럼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준 겁니다. x는 큰 값인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위와 아래에 동시에 보면 찾으니까 적당히 수직선을 그려보면 숫자 크기상 마이너스 8, 여기 1, 여기 5. 뭐 칸 굳이 안 쳐도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위에는 1번 범위는 1보다 크다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둘의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을 쓰시오. 그러면 1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위치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 2차 부등식이 두 개 나왔죠? 그냥 각자 푸시면 됩니다. 둘 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 걸 확인했네요. 네, 그러면 위식은 위식대로 인수분해, 아래는 아래대로 인수분해 되면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위는 인수분해가 여기 x, 여기 x, 여기 6, 여기 7, 7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7,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 x, x, 여기 6, 4,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괜찮겠나요?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있는 값의 x 값은 마이너스 6과 7이 나왔죠? 근데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에요. 그래서 작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1번의 답이고, 밑에는 2번식의 답은 이게 0이 되는 값 x는 6, 이게 0이 되는 값 x는 4. 근데 이 차식이 0보다 크네요. 크면 뭐라고 그랬냐면 큰 작작이에요. 얘가 크죠? x값 주게. 그럼 x는 큰 값 6보다는 더 커진다. 이게 큰이에요. 큰 값보다 더 커진다. 또는 작작 x가 4보다 더 작아진다.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진다. 그래서 1번의 정답, 2번의 정답. 근데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죠. 그럼 숫자 크기를 보고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6. 자, 여기 숫자 잘못됐네요. 여기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올 테고요. 그럼 숫자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여기가 7, 6이 하나 있네요. 6,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범위부터 1번부터 마이너스 6보다는 색칠해야 되겠죠?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럼 겹치는 범위가 여기 겹치잖아요. 또는 6보다 크다. 여기가 겹치네요. 그럼 이번엔 답은 왼쪽 거 또는 오른쪽 거, 이렇게 답을 두 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마이너스 6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여기 색칠돼 있으면 등호 여기 쳐주셔야 되죠. 그런 답이 아니면 두 번째 답은 이쪽 답 6보다 크다, x는 7보다 작다. 등호 있으면 등호 써주셔야 됩니다. 최종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답니다. 실수 AB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1차 부등식 두 개죠. 그냥 차례대로 풀어봅시다. 5x 이항하면 2x가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a가 넘어가면 2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그럼 음수로 나누었으니 부등호는 이제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좌변은 x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밑에 있는 식은 3만 1로 넘어가면 되죠. 그럼 2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얘를 수직선에 그려야 되는데 일단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적당한 위치에 그냥 5를 쓰고요. 걔를 포함하고 걔보다 작다를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를 쓰면 색깔을 분리할게요. 얘는 그 값을 포함하지 않죠. 그 값이 위치가 그 위치일 뿐이지 값은 같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인데 걔보다 크다가 정답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이쪽 수직선에 옮겨서 답이 겹치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그리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안 겹칠 테니까요. 그럼 겹치게 그리려면 그쵸,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겹치게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있도록. 그럼 정답은 여기가 겹칠 테니까 이 겹친 범위를 썼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답과 내가 푼 답이 서로 일치해서 a, b를 찾는 문제니까 그쵸, 여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여기도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그 등식을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과 같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 값은 1 이렇게 처리될 테고요. 얘는 그냥 뭐 당연히 b 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구해진다. 둘을 더하시면 a 플러스 b는 6이 최종 정답이 되죠. 7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낱낱이 따지면서 위아래 관계성을 통해서 답을 여러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이게 풀이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풀이법은 이래요. 절대값이 두 개 동시에 나오는 부등식은 풀이가 이렇습니다. 일단 절대값이 각각 0이 되는 x값을 뽑아봐요. 그게 누구냐면 순서대로 마이너스 5랑 또는 여기서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5랑 3이 각각 쟤네들 0을 만듭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수직선에 두 개수를 표현하세요. 크기상 마이너스 5, 여기 3 쓰신 다음에 절대값이 두 개 나오는 부등식은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되냐면 3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의 3개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 하나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와 3 사이 범위 하나 여기, 그 다음에 3보다 큰 범위 하나 여기, 이렇게 3개의 범위로 나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풀이법입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여기를 1번이라고 합시다. 범위 1번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할게요. 1번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이럴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부등식도 두 개, 부등식 두 개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가 되겠죠. 여기 x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고 여기 x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가 됩니다. 그렇지?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네요. 이제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x 여기는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0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부등호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아까도 비슷한 문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값 풀 때 답과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게 답입니다. 그럼 수직선에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마이너스 3점 얼마가 되니까요. 마이너스가 더 왼쪽에 있고 여기 오른쪽에 마이너스 3분의 10이 있을 텐데,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답을 보면 이 값보다는 또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색칠하고 오른쪽. 그럼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네요. 이 경우는 해가 없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다음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아셨죠? 자, 이번엔 여기를 풀어봅시다. 이게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x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5를 안 가지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빠뜨리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5를 가지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놨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등호를 꼭 여기다 붙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아까 등호를 이쪽에다 붙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한쪽에서 붙였으면 다음 범위를 계산할 때 안 붙이시면 됩니다.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한쪽에만 붙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범위, 여기는 2번 범위 안에서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될지를 정리하는데, 이 범위 안에서는 얘는 양수가 되죠. 근데 얘는 여전히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바깥에 마이너스 끌고 나와야 되고 얘는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저기 그냥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5, 3보다 작다. 자, 계산. 여기랑 여기랑 동량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1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마이너스 8.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x는 8보다 크다가 되죠.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조건과 답을 다 만족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수직선에 마이너스 5, 여기 3, 여기 8.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여기랑 8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그렇죠, 여기 고스란히 공통범위가 돼요. 따라서 2번 정답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다. 네, 이게 2번 범위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범위로 합시다. 3번 범위는 여기를 말합니다. 3번 범위. 3보다, 그러니까 아까 등호 없었기 때문에 3을 가지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3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를 붙여주시고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번에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냥 가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x-6 플러스 x 플러스 5,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동량 처리하면 3x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12.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얘도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동시에 작거나 같으려면 3 이상 x는 4 이하,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답을 확인해 보니까 쌤을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자꾸 이제 숫자를 잘못 보고 있는데, 여기 숫자를 잘못 봤어요. 여기는 3이 여긴 줄 알고 잘못 썼는데 여기는 11이죠. 그러니까 11이었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11이 넘어가면서 얘랑 숫자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0이 됩니다. 그럼 8보다 작다가 아니고 0보다 작다가 돼서 0은 여기쯤에 있죠.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져서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쳐요. 그래서 여기가 3이 아니고 0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꾸 숫자를 잘못 보는 경향이 있네요.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답을 마무리할게요. 문제는 여기 안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정수 x의 개수 마이너스 5 이상 0 이하 0 미만. 그럼 여기에 정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5가 있을 테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0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 이상 4 이하. 그럼 여기 있는 정수값은 3과 4가 있겠네요. 그럼 정수가 총 이쪽에 5개, 이쪽에 2개, 총 7개의 정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 정말 미안합니다. 자꾸 왜 이러죠, 선생님이? 오늘 동영상을 찍지 말아야 되나? 네. 이게 지금 음수로 양변을 나누면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등호를 안 바꿔놨어요. 이렇게. 아, 정말 왜 이러죠? 아, 여기서 아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고 여기서 8보다 크다기 때문에 8보다 크다 해서 이걸 0으로 바꿨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돼서 여기 범위가 아니고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겹칩니다. 여기 범위가 겹쳐요. 여기가. 됐나요? 이게 0이고요. 네. 여기가 겹쳤었던 범위고 여기는 아마 등호가, 잠시만요. 위에 문제를 보면 여기 등호 있고 문제 자체 등호가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 이걸 잘못 보는 바람에 등호도 빼버렸는데
여기 등호가 있고 여기 0의 등호가 이렇게 붙는 거겠죠. 등호 붙고 여기 0에 등호 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답이 아니고 0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으니까 지울 게 많네요. 이 범위가 아니고 0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돼요.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은 0도 있고요, 1도 있고 2까지 되겠죠. 이쪽은 3, 4가 있었고, 그럼 총 5개 정수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선생님 지금 여기 숫자를 잘못 보기도 하고 식을 좀 잘못 풀어드린 게 있으니까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값이 2개 나오는 그래프는 일단 범위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절대값 2개 나올 때는 범위를 3개로 쪼개서 계산한다는 거. 그럼 3개로 쪼개서 1번씩, 2번씩, 3번씩 할 때 얘보다 작고 이 사이 얘보다 크고,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없고 한쪽에만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1번 범위는 -5보다 작은 범위, 그럼 얘 둘 다 음수, 그럼 바깥으로 나가오면서 부등식 풀고 마지막 처리할 때 조건과 이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다. 근데 이 경우는 동시에 만족하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없다였고, 두 번째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는 3보다 작은 이 두 번째 범위,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범위, 그 범위 안에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쪽은 플러스가 돼서 앞쪽은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내오겠죠. 그래서 -1을 분배하고 뒤쪽은 그냥 절대값을 풀어내게 되면 이런 부등식에서 여기는 5와 6을 더한 11과 여기는 11이 지워지고 이게 작거나 같다를 풀게 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을 -1로 나누면 x는 0보다 커나 같다가 돼요. 그럼 이 조건과 이 답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5보다는 커나 같고 3보다 작은데 이 조건을 쓴 거죠. 답은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5 이상 x가 0 이상 x가 3 미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위를 구해보니, 세 번째는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절대값이 둘 다 양수가 되니까 둘 다 그냥 나오시면 되죠. 그냥 풀어주시면 x의 범위가 이렇게. 그럼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렇게. 3 이상 4 이하. 그래서 3 이상 4 이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서 있는 답을 골라보니까 정수값은 이쪽에서는 0하고 1하고 2, 이쪽에서는 3과 4, 총 5개의 정수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8번 문제. 이 2차 부등식 해가 다음과 같을 때 문제 1, 2번을 풀라는 얘기인데, 이게 2차식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죠. 그리고 나면 2차식 0보다 지금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값을 풉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이거랍니다. 아, 그러면 좌변식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여기는 -1과 4를 근으로 가지면서 쟤를 인수분해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이게 0이 되는 값 -1, 이게 0이 되는 값 4, 2차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 그렇죠? 이렇게 아까 문제 나온 것처럼 이런 답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남은 거는 이 좌변식과 이 우변식 서로 같기 때문에 전개해서 a, b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변을 전개하면 x제곱 -4x 플러스 x니까 -3x -4, 따라서 a 값은 -3, b 값은 -4,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식이 풀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a, b 자리 대신에 이제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x제곱 -4x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x-1, x-4, 3 0보다 커나 같다. 자, 이번에는 2차식 0보다 커나 같죠? 그러면 큰큰 작작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네, 큰큰 작작. 이게 0이 되는 값 1, 이게 0이 되는 값 3. 그럼 따라서 x를 쓸 때는 큰 값인 3보다는 더 커나 같고
또는 x가 작은 1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2번 정답, 1번 정답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